자, 태주가 질문한 건데, 동양 철학이죠. 동양 철학인데요. 주제 통합형으로 나오는데, 선생님이 지난번에 프린트 나눠준 거 기억나요? 뭐였어요? 주제 통합에서 동양 철학이 많이 나오고, 가는 중국, 나는 조선, 이런 형태로 많이 나왔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정리를 하면서 좀 공부를 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지금 태주가 말하기를 두 번째 문단부터 뭔 소리를 하는지 몰랐다. 그래가지고 누가 어떤 주장하는지 몰랐어요. 이런 이야기인데 핵심적인 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한 문단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충이 중요하냐, 효가 중요하냐 이겁니다. 자, 유교에서 인의 본성을 실현하려면 예에 따라야 된다. 실현하려면 뭐야? 예를 따라야 된다.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충과 효는 예 양대 축으로 근간을 이룬다. 하지만 현실에서 충돌하며 논란을 빚어왔어요. 뭐하고 뭐가? 충을 따라야 되니 효를 따라야 되니 이게요. 어떤다고요? 갈등을 빚어왔다니까요. 충돌하면서. 그래서 대례의 논쟁이 대표적이다. 대례의 논쟁이 대표적이다. 명나라, 그러죠. 중국이죠. 명나라 효종이 사망하고요. 자, 효종이 사망했어요. 그 아들 무종이 후사 없이, 후사라는 건 뭐야? 아들 없이. 그래서 옛날에 아들을 중요시했죠. 그래서 무종의 사촌 동생이 누구? 세종이 이어받았어요. 둘이는 뭐야? 형제야. 사촌 형제요. 자, 이 관계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 대례의 논증이라는 거는 친부인 세종의 아버지는 누구야? 효종이 아니라 누구지? 흥원왕이란 말이야. 흥원왕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어떻게 생각할래요? 충 입장에서 보면은 효종, 효 입장에서 보면은 흥원왕, 이렇게 놓여야 하죠. 그래서 뭐냐면 충과 효 입장에서 먼저 보세요. 그래서 이런 거를 흥원왕을 어떤 예로 대해야 되니, 아버지로 해야 되니 이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다. 양정화는 형이 죽으면 동생이 있는다. 그게 형정제급이에요. 누구? 양정화. 여기 옆에 정리를 해. 누가 무슨 말 있는 거. 그러면 제위는 물론 혈통까지 이어받았어요. 요는 형정 제급 이 근거에 따라서 왕이 플러스 혈통까지 왕위 제위, 여기서는 왕이라고 안 했네. 제위와 뭐까지? 혈통까지 이어받은 거야. 그래서 누구를 효정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 황고라고 불러야 돼. 효종이 뭐야? 황고, 아버지라고 불러야 된다. 흥원왕은 어떻게 해야 된다? 황고로 부르지 말고 그 다음에 태묘에 안치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이 사직이라는 거는 황제의 사당인 태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야? 태묘는 대대로 왕이 죽은 다음에 왕을 모신 곳이 사당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흥원왕은 태묘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뭐를 중요시하는 주장이에요? 혈연관계보다는 충이 더 우선입니다. 이런 거 이해됐어요?
그와 달리 누구 장총, 그럼 장총에 대한 거 여기다 정리해요. 역시 뭐야? 흥원왕을 어떻게 대우할 거니 그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개통과 제사가 일치할 필요가 없다. 사통 이분, 사통 이분 둘로 나눠집니다. 이런 뜻이겠지. 일치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요거는 뭐야? 제위만 이어받았지. 제위는 요거는 둘 다 요거는 이어받았지만 혈통을 이어받은 건 아니다. 혈연적 지위까지는 위에서는 뭐라고 해서 혈통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혈통이라고 합시다. 요거까지 이어받은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효를 중시하는 관점에서 그러면은 뭐 충이 아니라 여기는 뭐다? 효를 중시하는 관점이다. 중효가 충돌됐다. 그러면은 효종이 아닌 황고로 부른 건 누구다? 이제 효종을 부른 게 아니라 흥원왕을 뭐라고 해야 돼? 황고라고 불러야 돼요. 여기서는 부르지 말라고 했는데. 부르고 태묘에는 못 들어가도 여기에는 들어가지는 못하더라도 별묘를 세우면 된다. 다른 묘 이렇게 되겠죠. 별묘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 별묘를 세워라. 요렇게. 그래서 효가 이만큼 중요해요. 이런 입장이겠죠. 20년간 이어졌어요. 그래서 방법은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세종이 했던 거는 어떻게 행동을 했어요? 별묘에 안치하고 뭐 했어요? 황제 칭호도 부여를 했어요. 하면서 일단락이 됐어요. 이게 뭐야? 명나라 이야기다. 명나라 이야기다. 한편 청나라 유학자, 이제 명나라 다음을 이어받은 게 청나라잖아요. 청나라 유학자들은 경전들을 살피면서 재해석하는 뭐에? 경학에 관심을 가졌어요. 모기령은 형종 제급의 원칙은 친형제, 사촌형제 근거로 삼을 수 없다. 자, 사촌형제잖아요. 이제 누구 입장입니까? 청나라의 모기령 입장입니다. 그러면 형종 제급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Why? 친형제가 되는 거지. 사촌 형제는 안 돼요. 이런 입장이야. 지적했다. 그런데 사통 이분도 비판해요. 사통 이분도 두 개로 나눠져요. 이것도 비판을 했어요. 제위를 이룰 근거는 부족하지만 현실이다. 자, 이 제위를 잇는 것은 근거는 부족해요. 그런데 이거는 이은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러므로 후사로 봐야 된다. 무종의 후대 왕으로 왕위를 이은 거로 봐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세종이 무종을 황고로 부르고 저 보세요. 사촌형이잖아요. 사촌형인데 어떻게 부르라고요? 무종을 황고로 부르라고요. 누구 입장? 모기령 입장. 그래서 모기령 입장은 자, 무종을 어차피 너 무종을 이었잖아. 그러니까 무종을 뭐로 불러라? 황고로 부르고요. 받들어야 된다. 그런데 존칭과
계통은 별개니까 존칭과 뭐 계통은 달라. 부르는 거하고 존칭과 계통은 별개니까 흥원왕도 너 황고로 부르고 그 무종을 부르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야. 별개의 원리라는 거야. 그리고 별묘를 세워서 추존해야 된다. 그래서 존칭과 계통이 모순 없이 짊어질 수 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중국 이야기고, 나는 조선 예속 논쟁이 2차례 일어났어요. 조선에서 17세기에. 이게 진짜 좀 짜증나는데, 이것도 뭐야, 충과 효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서인과 남인이 예속 논쟁, 이거 뒤에 나오지만은 상복을 몇 년 입어야 되니, 상복은 어떤 거 입어야 되니,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약용은 한 세기가 지났음, 100년이 지났으므로도 갈등이 첨예하여 유교 질서가 무너지고 있어요. 난리야. 그래서 경악을 통해, 경악 누구 입장이니? 청나라. 갈등을 풀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청나라에서도 토론이 벌어지고 있음에 주목했습니다. 먼저 명나라 논쟁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살펴봤어요. 청나라가. 그리고 그는 사통 이분을 비판했어요. 자, 누구 입장이지? 이제 정약용 입장이에요. 이제 이것들을 중국의 요것들을 전체적으로서 누구? 정약용 선생의 입장이다. 그럼 뭐를? 사통 이분을 비판했어요. 사통 이분은 누구였어요? 장총이었지. 그래서 이거를 비판했어요. 세종은 무종의 제위를 이어받은 것으로 무종을 아버지로 받들어야 된다고 보았어요. 자, 누구? 무종을 황고라고 불러야 되겠지. 그럼 누구하고? 모기령하고 비슷하죠. 이는 모기령과 유사하지만 근데 이거의 근거가 달라요. 근거. 자, 자격을 갖추지 못했지만 현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모기령 입장. 자, 여기 있죠. 현실을 인정해야 된다. 모기령 입장. 요거를 학문적 근거가 없다. 모기령 입장을 유사한 것 같지만은 뭐가 없다? 학문적 근거가 없다. 이렇게 본 거예요. 형정 제급의 원칙으로 후사가 되었다. 그럼 뭐지? 분홍색으로 씁시다. 형정 제급. 그럼 누구였죠? 양정화죠. 제급의 입장으로 뭐야? 후사를 이은 거다. 사촌 동생이니까 이었다고 보았다. 평가했다. 제위는 이렇게 이었어요. 제위죠. 제위를 잇는다 해서 혈연관계가 끊어진 게 아니니까 뭐 할 수 있어? 흥원왕을 뭐로? 황고로 부를 수 있다. 그럼 아버지로. 그러면 무종을 황고로 부르는데 살짝 다르다. 모기령과 다르다는 게 뭐죠? 문제에 나오겠죠. 요게 나올 가능성이 25,000%. 무종을 황고로 부를 수 있다. 그 다음에 흥원왕을 황고로 부를 수 있다. 그러면 모기령과 거의 비슷하지만 요거다. 모기령은 사통이분, 형정제급 둘 다 비판했어요.
그러나 정약용 입장에서 후사를 이은 거는 형정제급인데 그렇다고 혈연관계가 끊어지는 건 아니니까 흥원왕도 황고로 부를 수 있다. 그러면은 무엇과 무엇이 존칭과 뭐가 계통이 병립할 수 있다. 이거는 뭐다? 모기령과 같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모기령하고 정철의 요거는 모기령 입장이고 이거는 모기령이 학문적 근거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논쟁을 바탕으로 요거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예속 논쟁. 자, 그러면은 송시열은 서인이고 송시열 입장에서는 장자가 아닌 아들이니까 장자가 아들이란 건 장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충의 입장에서 보는 거야. 그러면은 요거 굵은 실로 마름질해 가지고 한 그럼 좋은 옷이라고 생각했어요. 기념복을 몇 년? 1년만 입어도 된다. 남인의 윤휴는 굵은 실로 거친 옷 참채복을 몇 년? 3년 입어야 된다. 이게 예속 논쟁이에요. 자, 어떤 옷을 입어야 되고요, 몇 년 입어야 되는지 가지고 뒤지게 싸웠다니까. 아, 진짜 왜 그래? 그게 100년 동안 갈등이 됐다니까. 이해돼요? 조대비가 가족과 신하의 강조 무엇을 중시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다. 그럼 요거는 뭐라 했어요? 장자가 아니니까요. Why? 장자여야 되는데 너 장자가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조대비가 가족의 예를 따라야 된다. 이제 요거에 대한 정약용의 입장은 가족의 예를 따라. 그 다음에 요거처럼 이렇게 가족의 예를 따라야 한다고 보면서도 뭐를 입어야 돼? 복을 입어야 돼. 그러면은 가족의 예를 따르면은 뭐지? 기년복이겠지. 원래는. 그런데 뭐야? 요거는 충의 입장에서 보는, 요거는 효의 입장에서 보는,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가족의 예를 따르면서도 뭐야? 요거를 안 입고 요거 입을 수 있다. 세종이 무종을 아버지, 원래는 뭐야? 형인데 아버지의 예법으로 제사했잖아. 혈연관계로 보면은 뭐야? 아버지지. 아니 형이지. 근데 왕위를 이었다는 입장에서 보면은 아버지로 본다는 거야. 뭐 이것까지는 몰라도 요거 이렇게 안 읽어도 된다고. 모순처럼 보이지만은 가까운 관계일수록 극진해야 된다는 생각에 순응하게 하는 것이 상복으로 구현한다. 예정신이다. 신하들이 이거 보는, 신하가 뭐를 입고? 참제복을 입고, 참제복은 뭐야? 높은 등급이에요. 그런데 가족이 신하복, 참제복보다 낮은 등급의 뭐를 입으면은 기년복. 자, 이거 생각이 뭐냐면은 요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는 왜 3년상을 했냐면은 나는 아버지를 잃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요 좋은 옷 말고요, 마름진한 옷 말고요, 나쁜 옷, 거친 옷을 입고 3년 동안 죄인처럼 지내야 돼요.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만약에 지금 신하들은
참제복을 입겠죠. 그런데 가족인 누구 조대비가 기념복을 입으면은 뭐요? 가족 관계가 군신 관계보다 소원함을 나타낼 수 있어요. 이해됐어요? 참채복. 그래서 참채복을 입으면은 군신관계 충해에서 어긋나지 않고요. 가족 효 역시 중대함을 드러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조금 문제가 그렇긴 한데 선생님이 예상 어디야? 지금 문제 안 봤어요, 선생님. 요렇게 이쪽 부분에서 나올 거다. 그럼 정약용하고 모기령에 요거는 반대한 거죠. 요거는 찬성하고 요거와 요거가 병립할 수 있다는 거는 찬성을 하는데 모기령이 뭐 할 수 있다는 거 근거가 없지만 현실을 인정해야 돼. 왕위를 이어받은 것이 뭐야? 근거는 없지만 요걸 인정해야 됐다는 것이 요거는 학문적 근거가 없는 거다. 요렇게 했단 말이야. 됐어요? 그러면 가나 양정화 장총 모기령 정약용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정약용부터 볼 거예요. 모기령과 달리 잘 적었고요. 근거를 형정제급의 원리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 자, 정리했잖아요. 형정제급의 입장에서 후사를 이었다고 보았다. 이건 맞는 말이죠. 선생님은 정약용에서 나올 것 같았는데 아니었어요. 그럼 할 수 없지. 저기는 양정화, 여기는 장총, 여기는 모기령 이렇게 됐으니까 원래는 모기령에서 나와야 되는데 양정화는 태묘에 안치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태묘는 양정화는 태묘에 안치하면 안 돼요. 태묘는 뭐라고? 왕들이 직접 사는 거. 그래서 태묘는 안 되고 별묘. 맞아요? 양정화는 태묘 안 된다고 했고 요거 태묘 안 하고 별묘에다 해라. 장총과 마찬가지로 제위와 혈통을 이어봤다. 이건 분리된다 했잖아. 장총은 분리된다 했잖아. 그래서 1번이 되겠죠. 이게 매력적인 오답 이런 거 낚시성. 양정화는 장총과 마찬가지로 태묘에 안치 안 된다. 이거는 맞아요. 그런데 제위와 혈통을 다 이어받았다는 것은 누구예요? 양정화 입장이고요. 장총은 뭐야? 제위는 이어받았지만 혈통이 끊어진 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잎은 따로 생각을 해야 된다. 맞아요? 요거 틀릴만 했네요. 여기 뭐야? 사통 2분. 일치할 필요는 두 개로 사와 통이 두 개로 나눠집니다. 일치하지 않아요. 사, 통, 2분 요런 거니까 지금 만약에 요거가 틀린 거예요. 나머지는 뭐야? 태묘에 안치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똑같아요. 양정화는 별묘에 해야 된다. 이랬죠. 좀 문제가 비겁합니다.
그냥 송시열은 윤효는 이거 송시열은 서인이고 윤효는 남인인데요. 여기 이제 앞에 정리한 거를 이렇게 하는 게 나오는데 서인은 어떻게 했어요? 좋은 옷을 몇 년? 1년. 남인은 뭐야? 참채복을 몇 년? 3년. 요거는 뭐야? 기 무슨 복이었지? 기년복. 여기서 요거 말음질을 잘했다. 요거는 거칠다. 요렇게 돼요. 그러면은 뭐야? 송시열은 장자가 아니다. 좀 적절한 거. 맞는 소린데? 장자가 아니므로 요거 나왔죠. 장자가 아닌 아들에 대한 규정에 따라서 이거를 입어야 된다고. 그죠? 그럼 장자는 뭐를 입겠어요? 장자는 참채복을 3년 입을 거야. 그런데 너 장자가 아니잖여. 아니니까 너는 기념복을 1년만 입으면 돼. 요런 거지. 윤효는 신하는 충이에요. 요거는 뭐야? 효예요. 그러면은 요거 가족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가족 관계가 장자가 아니잖아. 근데 요거는 뭐야? 충의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윤효는 충의 입장. 왕의 어머니. 신하는 뭐예요? 충이고 왕의 어머니는 효라는 겁니다. 정약용은 거친 옷을 입는다. 참채복 입으면서 가족관계 아니죠. 이거 신하 군신관계. 정약용은 관계가 소원할수록 참채복은 관계가 가까울수록. 의견이 일치한 거는 신하의 예 이거 참채복. 가족의 예마저 따를 수 있다. 아니야. 윤효는 그렇게 본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윗글과 보기를 윗글이 더 사실은 더 중요한데요. 단옥제는 지위를 물려주는 예인 전위. 그럼 왕위야 이거. 그러면은 뭐야? 충. 마땅한 것은 후사가 된 뒤에 계통을 이어받는 것뿐. 후사가 된 뒤에 완전히 후사가 된 뒤에 계통을 이어받는다. 그에 따르면 이어받는 예법의 감정적에서 예법 측면 감정적이까지도 뭐야? 친아들이 되는 것. 그러면은 무종이 형이라고 했잖아요. 형인데 뭐야? 세종이 죄를 이어받은 건 감정적인 면까지도 친아들처럼 돼야 되고, 흥원왕은 이제 흥원왕은 친부잖아요. 흥원왕은 아버지인데 이렇게 후사가 이어짐으로써 흥원왕의 신분은 뭐에서? 친부에서 뭐로 되는 거야? 신하가 돼. 세종이 왕이니까 아버지가 아니라 이제 신하라는 거지. 이런 주장은 존친보다 계통을 우선시해야 되는 입장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러면은 다르다는 건 뭐예요? 여기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르면은 얘는 단옥제의 입장은 뭐야? 계통보다 여기는 요렇게 되고 계통보다 뭐야?
존친을 우선시해야 된다. 요러겠죠. 원래는 근데 단옥제는 한쪽에 치면 균형을 이루는다. 그러면은 존칭과 여기서 나올 것 같아요. 개통이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균형을 이루라. 중요하다고 여기고 제의를 이어받았으니까 근원적으로 없애려고 한다. 모순. 없애려고 합니다. 그럼 뭐냐면은 이제 정서적으로도 형이었지만은 뭐야? 아들, 친아들처럼 돼야 된다. 사촌 형이지만, 사촌 동생이지만 너는 이제 친아들이여. 뭐야? 예법 감정까지도. 그리고 이 왕은 뭐가 된다? 이제 아버지가 아니라 왕위를 이었으니까 신하가 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여기서 나올 것 같아요. 존칭보다 개통을 우선시해야 된다는 것과 다른데 뭐 해야 된다?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럼 양정화의 입장은 계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단옥제 입장과 상충하지 않다. 맞는 말이고요. 세종이 왕 그러면은 효가 더 중요하죠. 제의를 이어받는 모순을 없애려고 하는 상충한다. 그럼 뭐야? 황고로 부를 수 있는데 뭐야? 이제는 뭐다고? 신하라고 했잖아. 그죠? 단옥제너네. 그 다음에 아버지, 무종을 아버지, 충이 더 중요하고 친부는 별묘, 모기령의 입장은 친아들처럼 되어야 된다는 입장과 뭐하지? 상충하다. 그러면은 뭐야? 친아들처럼 되는 거는 뭐야? 아버지로 받들면서 친아들은 아니다. 아버지로 받들만 해라. 그럼 상충이 되겠죠. 세종이 병존하며 짊어진 거 모기령이죠. 병존하여 짊어진 모기령 입장은 병존 단절해야 균형을 이룰 수다. 그러면은 뭐야? 아버지로 부르지 않고 이제 아버지가 아니라 뭐라고? 신하 상충하죠. 모기령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되고 신하로 봐야 돼요. 상충하지 않은 건 상충하죠. 문제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렵기는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설명은 해줬지만은 그냥 이렇게 지문이 조금 어려웠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좀 마음 편하게 받아들이면 되겠고요. 대신에 좀 복잡해지긴 했는데 누구 입장? 양정화 입장, 장총 입장, 모기령 입장, 그 다음에 정약용 입장을 잘 정리하는데 특히 선생님은 모기령과 되게 유사해요. 왜요? 경전을 봤으니까. 그러면은 경전을 중요시했으니까 모기령과 지금 반대되는 거하고 모기령 의견에 찬성하는 거. 선생님은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와야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모기령 입장과 유사하지만요. 모기령 이거에 대해서는 반대했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찬성했다. 이 부분이 아마 중요한 내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누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옆에 좀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효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니? 충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니? 요걸 제위에 대한 거는 왕위를 이은 거잖아요. 제위는 뭐야? 충의 입장이고요. 혈연 입장은 뭐예요? 효의 입장이야.
그럼 단순하게 이제 아버지가 아니라 신하야. 그거는 뭐야? 충의 입장이겠죠. 아버지인 거 분명한데 아버지라고 불러야지. 그러면 이게 효의 입장이죠. 그래서 효와 충이 뭐야? 충돌했을 때 어떻게 됐느냐? 장자가 상속 안 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요 정도만 정리합시다.